네, 반갑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날이기 때문에 1시간이 늦게 시작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자, 10시에 장 시작해서요, 4시 30분에 장이 끝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또 9시부터 매년 있죠? 네, 9시부터 왜 장이 안 열리나요? 이제 국장은 끝났나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자, 다우지수가 0.1% 상승 마감, 나스닥도 0.26, 이거는 하락이네요. S&P 500은 플러스 0.02, 거의 움직임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작 전보다 장 중에 괜찮았어요. CPI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타났죠. 그래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역시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후반부 들어가면서 매도 물량이 나왔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네, 완벽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 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 전보다 더 불처럼 달려드는 그런 2차적인 어떤 반등의 실마리를 그쪽에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심리가 그렇죠.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못 사다가 떨어지게 되면 와, 싸졌으니까 사자. 그때 더 많이 달려들거든요. 자, 근데 그 조정에서 이제 수급이 달려들고 나서 반등이 진행되고 그게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자, 미국장에서도 그렇게 흐름이 나올 것인지는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국장이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당장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코인 시장도, 네,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코인,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코인 시장 보시면 여기 비트코인이 130만원 넘었다가 지금 127만원, 지금도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급락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7%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물론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만, 자, 단기 급등, 그 다음에 테마를 통한 어차피 코인 같은 경우는 차트 말고는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자,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네, 충분한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네, 주가가 차익 실현에 의한 부분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몰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깊지 않게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조금씩 약세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능날이라는 거, 증시가 오전 10시 개장해서 마감은 오후 4시 30분. 네, 모두 다 1시간씩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MBK 영풍은 고려아연 2사에, 7천억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왜냐면 이제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 고려아연의 주가가 좀 뚝뚝 떨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거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을 때 팔아먹자. 자, 130만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팔아먹지 못한 사람들 다시 팔아먹자. 이 말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고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또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네, 투자자들이 좀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엔비디아의 루빈 출시 지연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엔비디아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격차, 계속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기술 격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네. 이걸 자꾸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 HBM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어떤 압박감이나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5만원 초반대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 4만원대로 갈 수도 있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들, 이런 거는 HBM 때문은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로 12단 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이 늦춰질 것이다. 어차피 없었던 건데, 이게 왜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뭐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면 좋은 거고 납품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하는 그런 현재 AI 칩들이 빅테크 기업에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 아마존에서 자체 칩을 개발 또 했죠. 네.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마존이 그동안은 HBM을 엔비디아한테서 사다가 쓰던 기업이야.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이제 자체 칩 개발을 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이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HBM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AI 칩은 HBM이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것을 갖다 쓸 수가 없다. 그럼 어디 걸 갖다 썼을까? 그거는 굳이 우리가 뭐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이 뒤처진 기술력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한다고 해서 뒤처진 기술력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엔비디아에 그냥 납품하지 않을 뿐이에요. 납품이 안 될 뿐이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뒤처져서 안 쓴다라는 것보다도 하이닉스와의 유대관계 또는 하이닉스에게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함 또는 삼성전자를 길들이기 위함이라면 어쩔 거예요? 기술력이 안 좋아서 엔비디아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래관계가 이미 하이닉스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어. 그럼 하이닉스 끊어내고 삼성전자를 납품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첫 개발을 어디가 빼앗겼다, 뭐 어땠다, 뒤처지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못 쓸 만큼의 그런 모습은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AI 시장의 지도가 분명히 변할 겁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강자의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지금 당장이야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얘기 나오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닙니다. 네,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나 뭐 엔비디아를 장악하지 못함. 지금이야 엔비디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점점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HBM,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게 대한 문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가치 이하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 또 삼성전자를 사람들이 매우 네 이런 쪽으로 완전히 문들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네 결코 삼성전자에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나쁜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럼 그렇지 뭐 나쁠 거야 계속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 자, 이렇게 완전히 확증 편향으로 가게 되면 주가가 바닥을 찍었든 기업 가치 아래로 떨어졌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든 사람들은 네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상태를 대체적으로 보면 뭐 투매, 그 다음에 오늘 투매가 나올 수 있겠죠. 네, 투매라든지 또 기타 다른 형태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삼성전자 좋게 안 봐요. 네, 하지만 나는 사지.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삼성전자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내가 가진 다른 종목들도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 보면은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떨어져서 이거 봐라, 삼성전자 떨어지니까 니네 큰일 났다. 아니, 삼성전자만 떨어져서 큰일이 아니라 다 큰일이에요 지금. 왜? 삼성전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또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른 것도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만 떨어지고 다른 거 다 올라가면 삼성전자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네, 다른 것들은 올라갈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웨이모가 증명한 자율주행 AI 시대에는 HL 만도와 현대모비스를 주목하라. 현대모비스하고 HL 만도가 올라갔다가 됐는가 보죠. 네. 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시간적인 부분의 내용들이지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되겠죠. 네, 이 자율주행의 대중화를 위한 공급 가격 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뭐 등등등 얘기 있는데
아마도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진행이 많이 됐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죠?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쪽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에 LG이노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LG전자, 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가장 핵심이죠. 그 다음에 만도, 현대모비스 이런 쪽,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그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이제 전동화 부품이나 자동 그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 이제 센서나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집니다. 규모가 넓어지게 되고, 대신에 이제 자율주행을 지금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도 뭐 어느 정도 해주죠. 차선 보조나 또는 뭐 스마트 크루즈 이런 것들이 다 자율주행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다만 이제 이걸로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커브도 틀어주고, 네, 차선 변경도 해주고, 그냥 목적지까지 내가 손 떼고 있으면 네가 알아서 좀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그게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스마트 크루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주차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지 않죠. 자, 근데 다 지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자율주행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발전한다. 왜냐면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안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한꺼번에 다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씩 이렇게 기술적인 단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시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아지는 거, 이런 쪽으로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는 상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 어쨌든 앞서서 미래를 살펴보거나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계속 아셔야 됩니다. 점점점 발전되고 있고 점점점 주목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되겠죠. 네. 자, 보통은 이제 종목군들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지나친 저평가다. 지나치게 빠졌다.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일단 투매 국면이 오전까지도 형성될 수가 있고, 오늘까지 뭐 삼성전자에서도 반대 매매가 나올 지경이니까 아마 투매성 물량들이 오늘 오전에 쏟아지고 나면 이제 어제 하려고 했었던 거, 어제는 투매가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더 팔아버렸죠. 근데 오늘은 투매가 나오고 나서 반등을 쳐주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뭐 등등등 다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에 대한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네,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모습.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네.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 팔아가지고 코인 들어간다, 미국장 지금 넘어간다, 그렇게 쉬운 네, 선택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네, 여기도 뭐 기술 경쟁력 얘기하는데 쓰잘데기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네, 한국전력이 양호한 실적이 나왔죠. 내년 재무구조 개선 기대가 확대된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실적 좋아서 어제 같은 때 잠깐 반등했는데 반등이 당장 막 연결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4분기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때 나오시는 그런 카드가 필요하죠. 주가는 2만원까지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21,000원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고 갈 겁니다.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천천히 잘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오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네. 뭐 그 외에도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뭐 상승하는 흐름들 잘 보여주고 있고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네. CPI 지표도 괜찮게 나왔어요. 네. CPI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 2.6% 나왔죠.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2.4%를 예상으로 하고 있었긴 했는데 네, 뭐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PPI 지표도 오늘 또 발표되잖아요. 네, PPI 지표도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장이 약간 잠잠해지고 코인도 약간 조정을 받는다.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국내 시장에 네, 수급적인 측면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요거가 현실적인 거네요. 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고민해야 된다. 자,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통해서 뭐 기술력이 어쩐다 저쩐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뭐 이 HBM이 뭐니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는 네, 지원 자체가 없죠. 네, 뭐 세제 혜택 조금 준다고 하는데 지원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반도체 이외에 다른 산업들이 뭐 뭔가 대체할 만한 게 없죠.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 1위에서 계속 두들겨 맞는 이유는 뭐예요? 시총 1등이기 때문입니다. 500조에 다다라던 그 시가총액이 지금 300조까지 무려 180조 원이 까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15조 팔았거든요. 외국인들이 15조 팔았는데 시가총액은 180조가 내렸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때려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다는 얘기죠. 자, 시총 1등과 2등, 3등, 4등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를 가지고서 시장을 붕괴시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이런 거는 강제적으로 네,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내용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이 한국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이다는 얘기지. 지금은 기업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얘네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의 그 주가 자체가 기준점, 기업들의 가치 수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거는 네, 뭐 기업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또는 다른 부분들을 꼬집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수능 보는 학생이에요. 근데 오늘 막 아파. 그냥 어제부터 독감이 걸려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일어나기도 힘들어. 막 열이 펄펄 끓어요. 근데 나는 시험장에 가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평소 같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도 시험 문제를 잘 못 풀겠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열이 나고 막 어지럽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얘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죠. 뭐죠? 외부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독감에 걸려있는 상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네, 국내 시장에 대한 뭐 기업이 잘못했어가 아닙니다. 기업을 지원해주는 뭔가 외부적인 변수의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자, 오늘 얘기도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트레이드, 그 다음에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가 핵심인 것 같네요. 자, 뭐 뉴스가 없어. 네, 뉴스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일단 투매의 여부를 먼저 지켜보고요. 어제 먼저 쏟아냈기 때문에 오늘은 뭔가 반등적인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루 반등 나온다고 바로 마음 변하지 마시고 연속 반등, 그 다음에 수급의 연속성, 지속성, 그 다음에 매도의 규모의 축소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반등 여부 보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투매 아침에 조심하시고요. 아침에 떨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침 투매는 일단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면 우리는 선 반영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재료가 좋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닥 잡는 여부들 잘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수능 보시는 분들이 물론 이 시황을 듣지 않겠지만 네, 결과 잘 나오길 바라고요. 네, 학부모 여러분들도 네, 저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제 한 3, 4년 남았나요? 네, 근데 학부모 여러분들도 네, 자녀들이 잘 하고 돌아오기를 또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도 조금 늦습니다. 네, 모든 것이 다 1시간 늦게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중시황도 1시 전후로 해서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들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따가 네, 장중시황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